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2학기 박세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On Domain Specific Decision Support System for eSports Strategy Game입니다. 2012년에 Computer Human Interaction of Australia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출판 시기가 오래된 논문인 만큼 논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현재의 상황적 배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프로스포츠 도메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세웠습니다. e스포츠 또한 프로스포츠의 영역으로 각광받는 만큼 논문에서는 프로스포츠와 같은 지표를 활용해 e스포츠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해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타겟 e스포츠는 2010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라는 전략 게임입니다. DSS는 비즈니스 관리자가 더 용이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보조도구입니다. 관리자에게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 그리고 제시합니다. 과거의 DSS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려고 한 두 인물이 있는데 덴샹과 제프리온입니다. 공통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위에 설계된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도메인 중 프로스포츠 분야에 특화되어 활성화된 DSS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수평가 시스템과 해설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선수평가 시스템은 프로스포츠의 팀, 토너먼트 관리자에게 선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DSS입니다. 선수가 수행한 개별 행동, 팀 전략에 대한 선수와 팀의 성공 여부를 정량화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스포츠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만큼 선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고 해서 정교한 선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축구협회에서는 선수 평가를 위해 득점, 어시스트, 페널티킥만 기록합니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선수 스카우팅을 위해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충분히 신뢰성을 갖기에 개별 회사가 지닌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만들어진 선수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개선점 제안은 해당 스포츠와 연관된 게임,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설자 지원 시스템은 해설자가 올바른 판정을 내리도록 돕고 게임이나 플레이에 적절한 배경 정보를 추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스포츠 해설자는 총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경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해설과 극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하고 비전문가인 시청자에게 게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부가 정보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가 정보에는 현재 경기의 상황, 플레이어가 취한 특정 행동,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 각 팀의 전략에 대한 설명과 해설자 개인의 판단이 포함됩니다. 해설자는 이러한 역할을 실시간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경기에서는 판단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순간적으로 전략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해 해설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프로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선수평가 시스템과 해설자 지원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평가 시스템에서는 시즌별 승패 기록, 개인과 팀의 득점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득점, 선수의 신체적인 정보, 긴장 상황에서의 수행 능력, 특정 기술에 대해 선수가 들인 시간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제공합니다. 선수평가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선수와 팀에 대한 평가가 입증된 성과와 일치하는지,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플레이어의 폼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지, 향후 성과가 예측 가능한지, 여러 플레이어, 환경 게임에 걸쳐 평가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해설자 지원 시스템은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히스토리컬한 정보는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 데이터로 대표적으로 이전 경기 또는 선수와 팀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디어트한 정보는 현재 경기에 대한 상태로 현재 플레이, 해당 경기의 미래 예측, 현재 날씨 상황 등이 있습니다. 해설자 지원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평가를 위해 4가지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인지, 필요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지,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촉박한 시간에서 읽기 적합한지,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는 2010년 블리자드사가 출시한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을 먹고 그 자원을 통해 유닛을 생성하며 그 유닛으로 적을 공격해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균등한 조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개개인 유저의 실력 차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입니다.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보다 많은 자원, 많은 유닛, 많은 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타크래프트2의 선수평가 시스템에는 블리자드 개발진이 제공하는 하나의 공식 시스템, 그리고 팬과 토너먼트 주최 측이 평가를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은 배틀넷의 랭킹 시스템으로 순위 산정 방식 전체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도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이 플레이어 실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타당하고 플레이어가 상대를 매칭할 때 비슷한 실력의 플레이어와 매칭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척도로는 APM, 참여 비율, 토너먼트 배치가 있습니다. APM은 게임 시간 동안 플레이어가 분당 누른키 또는 마우스 클릭 횟수입니다. 병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실력을 가졌다면 APM이 더 높은 플레이어가 좋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PM은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임의 처음 몇 분, 반복되는 행동 및 기타 사소한 행동을 제외하여 APM을 수정하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간주하기 위한 시간과 제외되는 게임의 첫 부분에 대한 시간 등에 대한 정의와 규격이 없습니다. BER은 유익한 참여 비율입니다. 게임 내에서 교전 기간을 조사하고 경제적 손실이 가장 적은 선수를 기록하여 어떤 선수가 교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교전은 경제적 손실이 특정 인계값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승리한 교전, 그리고 패배한 교전의 비율을 추적합니다. 토너먼트 매치는 스타크래프트2가 가지고 있는 매칭 시스템으로 이전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플레이어가 토너먼트에 선별될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를 평가하는 매트릭을 통해 자체적으로 평가해보고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넷과 토너먼트 순위 평가 방법은 플레이어의 승패 통계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어의 성과와 매우 일치하지만 플레이어의 결정, 전략,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금 더 세분화된 APM, BER 지표는 선수의 경기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수 평가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빌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스포츠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전략 또는 빌드를 체계화하고 이름을 붙여왔는데 전략과 다른 말 사이의 포지션 정보를 활용한 체스에서도 유사합니다. 체스에서는 오프닝, 중간 게임, 엔드 게임 플레이로 전략을 명명하고 전략의 사용 여부를 바탕으로 플레이어의 스타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e스포츠의 특성상 컴퓨터에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빌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타크래프트2의 플레이어도 일반적인 평가 외에 빌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능력, 또 특정 환경에서 빌드를 선택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스타크래프트2 경기의 해설자 지원 시스템으로 경기 중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옵저버라는 형태로 경기에 접속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옵저버는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 게임을 관전할 수 있지만 경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접속 형태입니다. 옵저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볼 수 있는데 영역 F와 같이 화면 공간에 고정된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의 메인 뷰포인트로 이동 및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영역 D와 같은 작은 뷰포인트인 미니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계 데이터 모음, 특정 데이터에 대한 줄다리기 스타일의 그래픽 등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의 표는 선수평가 시스템에서 평가 시 사용한 서술어를 바탕으로 해설자 지원 시스템을 평가한 표입니다. 스타크래프트2의 해설자 지원 시스템은 선수평가 시스템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합니다. 해설자가 필요한 특정 정보에 대해 시스템에 요청할 수 없고 정보를 볼 수 있는 뷰포트는 화면의 일정 비율을 차지해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플레이어의 동작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왜 스타크래프트2의 해설자 지원 시스템이 다른 프로스포츠에 비해서도 한창 부족한가? 라는 지점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e스포츠, 그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2가 대중에게 생소하고 프로스포츠에 비해 해설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e스포츠의 특성상 더욱 친화적인 해설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에서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팬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반영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했으며 설령 잘 반영하는 회사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게임을 즐기는 커뮤니티 내에서 API 또는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해 자체 해설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개발자의 패치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개발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처리 시간에 이점이 있고, 또한 다양한 사설 업체에서 본인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더욱 경쟁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유저들이 직접 쓸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타크래프트2라는 e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해당 지표를 사용해 게임에 적용된 선수평가 시스템, 그리고 해설자 지원을 살펴보았을 때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계를 개선하고 향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장사항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스타크래프트2 외에 다른 e스포츠, 그리고 일반 프로스포츠의 확장에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